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 대표와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간에는 맞선 볼 때 이런 여성은 피해라. 이런 여성은 꼭 잡아라. 이거에 대해서 꿀팁을 좀 많이 전달하려고 해요. 네, 저희는 13년 이상한 베트남 맞선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느낌이나 뭐 좋은 점을 조금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여자는 여자가 잘 알고. 네. 그죠? 베트남 여성을 베트남 여성인 제가 잘 아니까 네. 오늘 저희 둘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피해야 할 여성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맞선 볼 때 네. 너무 말이 없는 거나 아니면 남성분에게 그 진물이 없는 여성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결혼이라는 건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너무 말이 없고 질문이 없다는 거는 나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이거랑 마찬가지죠. 네. 네네. 맞습니다. 가끔 한 번씩은 너무 내성적이나 맞서는 처음 보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쑥스러워하죠. 네, 쑥스러워하고 말도 없어요. 네, 그런 여성도 있는데 네네. 대화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고 저희가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여성은 아니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물어봐도 네, 안녕 이렇게 단답형 짧게 그렇게 대답하는 여성분들을 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처음 맞선 나와서 쑥스러워서 좀 말이 짧은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맞선 진행할 끝까지 네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는 그런 아가씨들은 이제 좀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피해야 할 여성은요? 과도하게 네. 야한 의상과 친하는 화장하는 여성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베트남이란 나라가 되게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에 비해서 베트남 여성분들이 워낙 옷이 좀 과감한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남성하고 이렇게 맞선을 보는 자리에 너무 가슴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는다거나 너무 진한 화장을 하고 오시는 여성은 좀 센스가 없고 예의가 없는 여성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노출하는 의상과 진한 화장을 하는 여성분은 여성 직업이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향. 네, 그 사람 성향에는 체크는 한 번은 해보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단 패스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번 더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패스하는 걸로 신랑님들은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아가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기숙사는 생활하지 않은 여성은 피하면은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부가 결정이 되면 기숙사에 들어와서 한국어 공부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어때요, 민 대표님? 기숙사 운영하는데 좀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네. 힘드는데요. 총 비용에 저희 어학당비, 기숙사 비용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신랑한테? 네. 근데 이거를 받아서 4, 5개월은 신부들을 이거 먹고 재우고 기숙사는 운영하면 저희도 힘들고 복잡합니다. 맞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 화상맞선해서 신부님들 기숙사에 와 있을 때는 기숙사가 코로나 때문에 어학당이 중간중간에 계속 쉬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자꾸 집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기숙사에 정말 1년 정도 같이 있으면서 시험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신랑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비용을 받은 거 없거든요. 네, 받은 거 없어요. 그럼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좀 힘들고 관리하는 게 힘든데 그래도 기숙사를 꼭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신부들이 혼인신고하기 전에 과찰하고 그리고 관리할 겁니다. 네. 근데 기숙사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여성분이 저희 회사 관리나 과찰 받고 싶지 않다는 거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건 본인이 내 마음대로 뭐 살고 싶다 이런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래요. 기숙사 생활도 잘 적응을 못하면서 낯선 한국에 와서는 정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숙사 생활도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한국에 와서도 적응하기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예뻐도 일단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네. 할게요. 네. 자, 그럼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여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피해야 할 여성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적 있는 어. 여성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물론 한 사람 잘못으로 잘못 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여성분이 다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한국 남성분과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분들은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나서 불법 체류로 거주하다가 추방되었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과 성혼하게 되라도 네. 나중에 한국 올 때 비자 서류 할 때 발급은 환율가 되게 낮죠? 안 안 될 되는 확률이 있고. 환율가 높아요. 네네. 네, 그 비자 발급되더라도 서류와 뭐 모든 게 복잡하고요. 비용과 뭐 시간도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한국에 왔다 갔던 분들은 한국에 이제 아는 네트워크가 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휘 돌릴 수도 있습니다. 휘둘리기 쉬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을 굳이 선택해서 힘든 길을 갈 필요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이런 분은 그냥 네. 피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맞선 볼 때 잡아야 하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설명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피해야 할 여성 첫 번째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눈을 맞춰주면서 상대방의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는 여성분 잡아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분이 잘 웃으시면, 그리고 눈도 잘 마주치면서 신랑하고 얘기를 하면, 일단 신랑님들은, 남성분들은 호감이 좀 확 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분과 만나면 이제 마음고생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외모도 중요하지만 성격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꼭 기억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두 번째 잡아야 할 여성에 대해서 네.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피해야 할 여성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에 오케이 하는 여성, 네네네. 뭐 가정적 하는 여성분을 네네.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국제결혼 하시는 여성분들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줄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한국의 뭐 고부 갈등이 네네네. 이 이야기는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유튜브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요즘도 그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네네. 고부열전. 네. 그거를 그런 곳에는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시부모님이 같이 뭐 사는 여성을 다 이렇게 좋은 여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요. 뭐 같이 안 살기 싫다는 여성은 나쁜 여성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성격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같이 산다고 해서 좋은 아가씨다. 같이 안 산다고 해서 나쁜 아가씨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거는 그만큼 성격이 좀 동글동글하고 동글동글하고 모나지 않은 거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잡는 게 훨씬 좋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잡아야 할 여성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피해야 할 여성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신랑이 사는 지역의 대도시는 아니라도 뭐 사람을 보면서 대화 보면서 이 사람은 오케이 하는 여성분들을 네네. 그렇게 잡아주면 좋겠고요. 네네. 저희는 맞선은 진행하다 보면 요즘은 서울, 뭐 인천, 뭐 부산 이런 대도시는 좋다는 여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지방도 많이 이제 번화가가 다 있고 도시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가 맞선 볼 때 신부님한테 설명을 많이 해요. 네. 지금 시골은 시골 같지 않다. 네. 그런데 그런 걸 이해하고 대도시에 사는 것보다 이게 사람이 만약에 좋으면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여성을 잡는 비결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네 번째 여성분은 어떤 여성분을 잡아야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피해야 할 여성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질문은 하면 신랑과 의논해서 경쟁하겠다는 아. 여성분은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도 오케이 하는 아가씨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생각을 무조건 얘기하면서 신랑은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 그런 여성도 있거든요. 네, 무조건은 당신이 온다고 하는 여성은 좀 진정성이 조금 좀 부족하지 결혼에 않아요? 대한 진정성이. 네. 그죠? 네, 내 말이 맞겠다 우기는 여성도 고집은 좀 세고요. 그죠. 고집 네. 세면 나중에 신랑 힘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의논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맞선 볼 때 하는 여성은 둘 사람의 생각을 모두 존중하고 이런 문제 해결을 좀 지혜롭게 하려는 여성이니까 이런 현명한 여성은 꼭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피해야 할 여성 4분하고 잡아야 하는 여성분 유형 4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위 내용을 보시고 다 무조건 이 아가씨는 된다, 이 아가씨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100%는 본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72%이나 뭐 80%이나 내가 했던 여성분은 이거 살면서 나머지는 채워가면 되니까. 네, 그렇죠. 채워가면은 그렇게 잘 살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하지만 일단 얼굴보다 마음을 좀 보시고 마음이 이쁜 여성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마음이 이쁘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저희처럼. 네. 그거 잘 참고해서 오늘 보신 거 잘 참고해서 맞선 볼 때 신부님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민대표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저희는 기숙사는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다음의 시간은 신부들 기숙사 생활은 이런 거 저런 거 좀 여러 개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 신부님들 소통은 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한 것들이 신랑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에 신부님들 생활하는 거 좀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촬영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고요. 인사할까요? 네. 행감라인.